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다들 하반기 잘 시작하셨죠? 이번 주에는 필에너지 단독 일정이 진행이 될 거지만 다음 주부터는 꽤 바빠집니다. 우선 다음 주에는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가 상장을 철회하고 틸론의 일정이 또 연기가 되면서 딱 3개가 남아있는데요. 센서뷰와 와이랩, 뷰티 스킨이 있습니다. 오늘은 센서뷰를 좀 미리 보려고 해요. 와이랩하고 청약 일정이 딱 겹치는데 상장일은 겹치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긴 합니다. 자, 센서뷰는 5G 관련 기업인데요. K방산주 또는 또 반도체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건덕지가 있기는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뷰는요, 5G 통신 장비 제조 기업이에요. 그 중에서도 밀리미터파와 관련된 소재와 부품을 만드는데요. 밀리미터파가 뭐냐면 주파수가 30에서 300GHz이고 파장이 1에서 10mm인 극고주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사람과 데이터, 사물 모두 네트워크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인당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데이터 트래픽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존의 네트워크로는 데이터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 초고주파 통신의 발전이 불가피하다고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밀리미터 파인 거고, 이 밀리미터 파는 광대역 전송이 가능해서 위성통신이나 이동통신, 지구 탐사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주파에는 특징이 있어요. 파장이 짧기 때문에 저주파 대비해서 경로 손실이 많고요. 전파가 도달되는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전파 자체의 출력을 높이거나 각종 전파 손실을 줄여줘야만 한대요. 특히나 또 실내같이 장애물이 많은 곳에서는 별도로 소형의 기지국을 만들어야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센서뷰는요, 이렇게 초고주파에 해당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력 손실이 적고 차폐율이 높은 소재를 만들 수가 있대요. 여기서 이 전자기파 차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자기장을 차단을 해서 통신 회로에 장애가 생기는 걸 막아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각각의 기술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 저손실, 고차폐 소재는요, 정확한 압력과 속도, 온도를 일치시켜야 원재료가 균일하게 분포가 되면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해요. 특히나 고주파일수록 저손실, 고차폐 소재의 제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센서뷰는 고주파에서 가능한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 기술을 기반으로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지 좀 볼까요? 첫 번째, 밀리미터파 케이블입니다. 이 고주파용 케이블에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커지는 외부 간섭을 막기 위해서 유전율이 낮고 전파 속도는 높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쓰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이에 적합한 소재를 미국의 고어사가 대부분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는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해서 써왔다고 해요. 근데 센서뷰가 자체 소재 기술을 적용을 해서 고주파의 케이블 손실이나 위상 안전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전체 손실률을 28GHz 대역에서 고어사 대비해서 40%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네. 통신 쪽은 좀 용어도 너무 어렵고 좀 그렇긴 하네요. 그냥 그렇다 느낌만 가져가세요. 다음은 밀리미터파 안테나인데요. 기본적으로 전송 속도나 거리가 또 월등하다고 하고요. 글로벌 유일의 저전력 데이터 전송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삼성의 마이크로 LED TV에 적용 2024년부터 양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초소형 전송 선로,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무선 주파수 모듈 반도체와 무선 기능을 관리하는 베이스밴드 반도체를 연결하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주름을 잡던 일본 업체들을 다 제치고 퀄컴의 단독 납품사로 센서뷰가 선정이 됐대요.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한국은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5G가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는 그 고주파 대역대를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고 좀 흐지부지 끝난 감이 있었죠. 근데 미국에서는 고주파 대역에서의 5G를 시도하고 있고, 특히나 통신사 버라이즌이 초고주파 5G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 버라이즌의 장비에는 퀄컴의 칩이 들어가고 퀄컴 칩에는 센서뷰의 초소형 전송선로가 탑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지역에서의 본격 투자와 장비 확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요. 초고주파 통신 관련된 기술력은 글로벌리 인정을 받는 정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권신고서를 보면 주요 레퍼런스들이 쭉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2018년 8월에 삼성전기의 공급사로 등록이 돼서 고주파 케이블을 공급을 했다고 하고 같은 해에 또 세계 최대의 계측 장비 제조업체인 미국 키사이트의 국내 업체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공급사로 선정이 됐으며 스페이스X 다 아시죠? 항공우주 전문기업 여기에도 고주파 케이블을 공급을 했대요. 2019년에는 삼성전자의 무선사업부에도 공급사로 선정이 됐고 앞에서 얘기했던 퀄컴의 검증을 받은 유일한 업체다라는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그래도 경쟁력은 있다.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는 못합니다. 5G 시장이 여전히 좀 본격적으로 개화되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고 보면 22년에는 공장 가동률이 정상 조업도에 비해서 9%에서 25%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매출 원가율도 높았고요. 근데 가동률이 이렇게 낮다는 거면 뭔가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이 회사는 소부장 특례 상장을 추진한 겁니다. 아무튼 주식하는 분들은 이미 아시다시피 5G 쪽은 너무 죽은 섹터 중에 하나예요. 워낙 투자도 계속 지연이 됐었고 또 국내에서는 워낙 미비하기도 하고 이 5G 관련 기업들 중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런 단점을 덮고자 회사가 5G 분야 외에 반도체나 방산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더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특히나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터무니없는 그런 추상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우선 반도체 분야에서는 테스트 장비 쪽에 들어가는 얇은 케이블을 제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SK 하이닉스와 협력업체 등록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는 8월경에 마무리가 되면 제품 테스트 후에 내년 2분기부터는 양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 분야에서는요. 고주파 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테나, 케이블, 커넥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내 업체 중에서는 현재 공급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 업체가 높은 가격에 공급을 하고 있대요. 이를 센서뷰의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2022년 5월에 한화 시스템의 미사일 방어체계용 안테나 개발에 참여하는 공급사로 등록을 했고 2022년 11월에 또 LIG 넥스원의 함정용 통신망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사로도 등록이 됐다고 하니까 방산 분야에서의 활약을 또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노 시뮬레이션 때 얘기했었잖아요. K방산이 요즘 대세라고. 그래서 약간 K방산주로서 엮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용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긴 했는데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초고주파 통신에 있어서 높은 기술력과 좋은 레퍼런스들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할 실적은 아직 내지 못하고 있고 그래도 사업 영역을 반도체와 방산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또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다. 그래서 저는 5G 섹터라고 해서 조금 덮어놓고 안 좋다고 보긴 했는데 그래도 기술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투자가 더 확대가 되고 퀄컴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다른 고객사 확대나 또 대형 기지 고객까지 적용이 가능해진다면 좋겠고 반도체와 방산 쪽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죠. 총 390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2,900원에서 3,6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공모 규모는 상단 기준 140억 원, 시가총액은 상단 기준 934억 원. 얘도 좀 초소형 IPO에 속하겠네요. 수요 예측은 내일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청약은 10일부터 11일까지, 환불은 이틀이 걸립니다. 상장은 7월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삼성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자, 신주 모집 100%고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 즉시 유통 가능한 물량은 36.83%, 적지 않습니다. 기존 주주의 비율도 21.80%로 꽤 되고요. 그래도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상단 기준 344억 원 정도로 가볍다는 게 좀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존 주주를 보시면 우호 주주인 황수연 씨와 오킨스 전자가 있고요. 뭐 벤처 금융도 조금 있고요. 박땡땡 외 63인 개인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이렇게 개인들의 투자 단가는 사실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 차례 실시한 유상증자 발행가액들을 쭉 보면 RCPS 전환상환주로 첫 투자를 유치했을 때 2019년 1월 발행가액이 3,340원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3,674원, 4,417원, 5,157원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근데 지금 공모가 밴드로 2,900원에서 3,600원이 제시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밴드 하단은 상환 전환 우선주의 첫 투자를 유치했을 때의 단가보다도 오히려 낮다는 거죠. 네,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가격 수준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 조금 공모가가 저렴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그리고 상장 주선인인 삼성증권도 5,157원에 약 2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중에 일부는 2개월 의무 보유, 일부는 1개월 의무 보유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공모가가 그렇다면 상단에 확정이 되더라도 삼성증권은 손실 구간에 속한다는 거. 요런 게 조금 심리적으로 공모가가 싸다고 느껴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떠나서. 네, 그리고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은 164만 8,050주가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 임원들의 물량은 1년간 의무 보유가 걸려있고 의무 보유가 없는 물량 53만 1,975주는 제가 표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이 중에서 행사 가능 기간이 도래한 물량은 26만 4,575주입니다. 행사 가격을 보면 1,706원, 2,766원, 3,324원. 밴드 상단 3,600원 기준으로는 전부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 수준이기는 합니다. 근데 위협적인 물량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유사기업 중에서 국내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밀리미터파 주파수 대역 이상의 케이블, 커넥터, 안테나를 설계 및 생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5G 선도 기업의 제품을 입찰할 때 센서뷰의 경쟁사로서 거론이 되고 있는지 이 둘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는 국내 상장사가 존재하지 않아서 해외 상장사만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평균 퍼는 20.29배,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미래 추정치를 썼겠죠. 25년 추정순이익 127억 원을 20% 할인율로 땡겨옵니다. 여기에 퍼 20.29배를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 5,685원을 도출을 했고요. 할인율 49.98%에서 36.67%를 적용을 했어요. 할인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긴 합니다. 자, 근데요, 이 표를 한번 참고차 한번 봐주세요. 국내에서 5G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대표 기업들 중에 최근 4개 분기 기준 지배기업 순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14개 기업의 PER이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아웃라이어 수준으로 매우 높은 몇 개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10배를 넘기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에서 5G 섹터에는 점수를 좀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표 몇 개를 제외를 하고 평균 PER을 계산을 해보면 12.36배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앞에서 해외 기업의 평균 퍼인 20.29배에 비하면 훨씬 낮은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센서뷰의 공모가가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과거에 투자를 유치했을 때의 단가보다 어쩌면 공모가가 더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가격 제한 폭이 확대되면서 단타 세력들이 상장일에 미친 듯이 달라붙고 있잖아요. 오픈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럴 때는 섹터 매력이나 가격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냥 규모 면에서의 메리트가 우선시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센서뷰의 조건은 괜찮은 편입니다. 우선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이고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이고요. 유통시총도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대로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수요 예측 결과와는 무관하게 지금 같은 때는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 참고해서 봐야겠죠. 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균등 물량은 48만 7,500주,
삼성증권 50% 등급의 청약 한도는 24,000주, 상단 기준 증거금 4,320만원 되겠고요. 100% 등급은 48,000주, 상단 기준 증거금 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네요. 공모가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익 예측 결과는 7월 6일에 발표가 될 거고요. 그때 Y랩도 같이 발표가 나오는데 Y랩은 수익 예측이 나오기 전에 미리 살펴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상. 그래서 수익 예측 결과와 함께 내용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센서뷰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추가해 주실 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필에너지의 수익 예측 결과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